자, 전산회계 2급 시험을 앞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시험 직전의 전산회계 2급 핵심 요약 정리 세 번째 강의이고요. 바로 K랩 입력 빈출 일반 전표와 기말 결산 붕괴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처음이신 분들은요, 요 영상 밑에 제가 이론 내용 요약과 이론 기출 빈출 문제 풀이까지 같이 해드린 영상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것도 같이 청취하기 바래요. 여러분, 요 강의는 콕콕정 교수 전산회계 2급 자, 핵심 체크앤드 빈출 120제라는 교재 중에서 빈출 120제의 절반 정도가 K랩 입력 문제인데 이 책자에 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니까 시간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밑에 제가 이 요약집을 실제 일반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무료로 이 책자를 받아서 강의를 시청을 하시든지, 시간이 없는 분들은 밑에 제가 PDF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자, 프린트 하셔서 유인물을 보시면서 지금부터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더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 책자가 제가 저술한 콕콕정 교수 전산회계 1급 책자입니다. 2급 시험 끝내고 1급 공부하실 분들 제 책자로 공부하시면 대화식으로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만 아주 쉽게 저술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산회계 2급 시험에 잘 나오는 K랩 입력 빈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번호는 아까 말씀드린 요약 책자의 문제 번호니까 꼭 참고해서 맞춰보시고요. 첫 번째 K랩 입력 문제는 바로 상품 매출의 인식이에요. 매출 계약하고 선수금을 받은 미림전자에 세탁기 5대를 인도하고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외상으로 하다. 당사 부담 운반비 1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를 하래요. 여러분, 그래서 해당 날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가 주어진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서류를 보는 법들을 잘 모르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영수증 받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매출을 했는데 얼마에 매출했느냐? 60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기다가 상품 매출 600만 원을 적어야 되는데 대금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여기 잘 보니까 이미 계약금으로 60만 원 받아둔 게 있는 거예요. 미리 받아둔 계약금, 선수금 부채가 있었겠죠? 그 선수금을 60만 원을 여러분 떠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대금 받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빼면 얼마를 못 받은 거냐면 540만 원을 받지 못한 거죠. 다만 여러분, 이 선수금과 외상매출금은 각각 K랩 입력되는 거래처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딥니까? 모두 다 미림전자라는 거래처를 입력하면 매출 관련된 붕괴를 끝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추가로 하나의 전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의 전표 안에 운반비 지급이 들어가야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아까 말씀드린 미림전자 입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운반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운반비를 얼마 지급했느냐? 15만 원을 지급했고요. 얘는 별도의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가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란 말의 의미는요, 요거 하나 전표를 채점하겠다는 뜻이니까 만약에 운반비를 따로 분개 입력한다? 틀리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요 전산회계 2급 시험은 상품 매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운반비가 판매 관리비 거기서 골라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요, 서류 보기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 참고해서 문제를 푸세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매출했던 대금을 회수할 때의 문제인 거지요. 자, 외상매출금 회수입니다. 매출처 서울상사의 외상매출금 중 150만 원은 약서거음 만기 12월 20일자로 받고 50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여러분, K랩 붕괴 입력할 때는요, 채권, 채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계정 과목에 거래처 입력할 것인가를 여러분 잘 명심하셔서 돈 받을 거, 돈 줄 거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니까 거래처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외상매출금 150만 원을 받을 게 있는 걸 일단 없애버려야겠죠? 여러분, 붕괴는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상사 입력을 한 외상매출금을
입력해 주고요. 150만 원을 떠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 외상 매출금 대신에 어음을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받으러 어음이죠. 거래처 어디입니까? 서울성사죠. 50만 원을 받았군요.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어떻게 된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보통예금 입금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통예금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분기 입력할 때는 자 항상 3번 혼합으로 입력하는 게 가장 만만하고 편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외화 외상 매출금의 회수예요. 기중에 미국 ABC 테크 코퍼레이션에 판매한 외상 매출금, 자, 미화 만불입니다. 아직 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1,150만 원으로 처리했던 거죠. 결산일 현재, 결산일은 12월 31일 아닙니까? 적용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 된 거죠. 이거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은요,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었던 거예요. 달러당 1,150원이죠. 다시 계산해 보면, 자, 1,150원이죠. 환율이 1,150원이었던 게 지금 얼마로 오른 겁니까? 1,200원으로 달러당 50원이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만불 곱하기 50원 계산하면 50만 원이 늘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 이제 ABC 코프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ABC 코프에 받을 50만 원이 증가했는데 아직 돈 받은 건 아니에요. 이익 생겼죠? 이거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영업의 수익 쪽에 외화 환산 이익을 추가하면 되는 거죠. 거꾸로 여러분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50원이었는데 1,100원으로 떨어졌다. 50원만큼 떨어지면 거꾸로 외상 매출금 받을 금액이 주니까 오른쪽에 적어주고 왼쪽 차변에다가 외화 환산 손실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가 바로 받으러 엄의 배서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받으러 엄 배서 강원계기의 외상 매입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받은 거? 소망사무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250만 원을 배서 양도하다. 갖고 있던 어음을 줘버린 겁니다. 어음 누가 발행한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받으러 어음 250만 원은 거래처 잘 보셔야 돼요. 바로 자, 소망사무가 발행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은 소망사무 겁니까? 강원기기 겁니까? 내가 없애야 될 외상 매입금은 강원기기 거를 없애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전산회계 1급에서도 잘 나오는 그런 문제로서 요렇게 거래처들을 잘 구분해서 입력하자. 요게 핵심입니다. 다음 문제예요. 받으러 옴 추심이죠. 추심이 뭡니까? 만기가 되면 은행에 이 엄을 맡겨요. 돈 받아달라 라고 하면 일정 개들이 은행이 수수료를 떼죠. 더구상사에 받으러 온 9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해서 거래 은행에 추심 의뢰한 바 추심 수수료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더구상사 받으러 옴 없애야 되니까 자산 대변에 받으러 옴 더구상사 900만 원 없애죠. 돈이 얼마가 들어옵니까? 3만 원 빼고 들어오죠. 897만 원 보통예금이 들어왔죠. 3만 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음 할인 수수료는 여러분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수수료 비용, 왜냐하면 여러분 어음 만기돼가지고 은행 보고 받아주세요라고 맡기는 게 통상적인 업무란 말이에요. 영어 관련된 업무, 관련된 업무니까 판관비 처리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여러분 바로 받으러 옴의 할인이에요. 여러분 받으러 옴의 할인이란 건 뭐냐면은요, 만기가 안 된 거를 은행에다가 넘겨서 만기 전에 돈을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아산상점에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속어음 40만 원을 주거래 은행에 할인받고 할인료 10만 5천 원을 차감한 나머지가 당좌 이입되었다. 당좌 예금에 들어온 거죠. 단 관련 비용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해라. 친절하게 아예 개정 과목을 주었죠. 전산회계 이 1급에도 나오는 문제니까 미리 알아둘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어음이 만기가 안 난 걸 은행에 팔았어요. 그러면 돈을 일부 떼고 줘요. 이 할인료 만기 전에 여러분 어음을 파는 게 일반적일까요? 어음을 만기 전에 파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서 아산상점에 받을 어음을 대변에 자산 40만 원을 떨어주고요. 차변에 돈이 15,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당좌 예금에 예금됐죠. 15,000원 빼고. 그럼 나머지 15,000원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매출 채권을 팔 때 생긴 손실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 K랩 입력할 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계정 과목을 K랩에서 띄워서 조회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900번대가 이제 영업 외 손익이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혹시 어렵게 나와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란 말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매각 거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15,000원 떨게 돼 있다. 왜 영업의 비용이냐? 만기 전에 할인하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매출의 할인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매출의 할인은요, 외상 대금의 조기 회수 때문에 고마워서 깎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얘는 여러분 이미 제가 이론 설명 강의에 설명드린 것처럼 매출의 차감인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K랩 입력이 되는 것이냐? 거래처 아사덜 유통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대금 300만 원을 회수하는데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를 해서 2%를 할인해 주고 나머지 대금을 보통 예금에 입금받았다. 자, 300만 원에 2% 얼마입니까? 6만 원이겠죠? 그래서 일단 아사달 유통에 대한 외상 매출금 요걸 떨어주는 겁니다. 300만 원 떨어주는 거죠. 돈이 다 안 들어와요? 보통 예금에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294만 원만 들어와요. 요 곱하기 한 6만 원이 뭐가 되는 겁니까? 깎아준 금액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매출 할인을 적되 상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이잖아요. 이걸 적어주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손익계산서에 매출 밑에 매출 할인으로 갖다 딱 빼주는 식으로 얘가 알아 들어가 주기 때문에 여러분 K를 입력하면서 아, 요 6만 원이 실제 상품 매출 300만 원에서 자, 6만 원을 줄여서 매출을 줄여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하는 매출의 코드를 입력하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고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문제는 재고의 구입이에요.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전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상품의 구입입니다. 상품 17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여러분 이 당좌수표의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당좌수표를 발행을 하면요, 여러분 돈이 어디서 인출이 됩니까? 수표를 여러분 발행을 하면은요, 상대방 거래처가 수표를 가져갔다가 은행에 제시하면 자, 나의 당좌 예금에서 자, 인출됩니다. 따라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좌 예금을 줄여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이 당좌 예금 잔액이 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주고 산 겁니까? 170 주고 산 거예요. 얼마가 빵꾸가 납니까? 140이 빵꾸가 나는데 문제를 보니 당좌 차월 계약 한도액이 500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500만 원까지는 은행에서 이 당좌 예금의 잔고가 빵원 없다 하더라도 은행이 돈을 빌려주겠다. 일종의 여러분 얘는 전문 용어로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데 개념은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은행에서 빌려준 돈인데 얘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단기성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K랩 입력 문제에서는 얘를 자, 단기 차입금 처리에도 맞고요, 당좌 차월 처리에도 맞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뭐로 해라 라는 말이 없으면 둘 중에 아무거나 적으면 되겠죠? 일단 여러분 상품을 170만 원짜리 샀으니까 뭐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자산 170이 늘겠죠. 여러분 항상 분계는 쉬운 거 먼저 하는 겁니다. 대금 어떻게 주기로 했죠? 내 수표를 줬는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당좌 수표를 주면 내 당좌 예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른쪽에 당좌 예금을 적어주는 겁니다. 근데 잔고가 30만 원이잖아요. 나머지 140만 원은 당좌 예금 계좌에서 빠지긴 빠지나 은행이 빌려준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좌 차월을 적거나 단기 차입금을 적어서 이렇게 140만 원을 적습니다. 살짝 난도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개념상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상품 구입 두 번째 문제인데요. 대전 상사에서 280만 원짜리를 매입을 하고 자, 여러분 하나 까먹었나요? 이 문제에서는 이 당좌 차액이 국민은행이니까 여러분 요 밑에다가 자, 거래처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채권 채무란 거는 받을 권리의 돈과 채무 갚을 빚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서 받을 거, 특정 업체에 줄 거 이런 채권 채무들은 거래처 입력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국민은행을 입력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대전 상사에서 상품 280만 원을 매입하고 8월 30일 기지급한 계약금 자, 30만 원을 차감한 대금 중 1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얼마짜리 상품이 들은 겁니까? 280만 원. 돈 어떻게 주기로 한 거죠? 미리 준 돈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약금을 미리 줬다? 뭐가 있는 겁니까? 선급금이 있는 거죠. 그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만 원 미리 준 게 있었는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대전상사죠. 만약에 여러분 이 계약이 어그러지면 다시 돈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얘는 채권이 되는 겁니다. 거래처 입력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한 겁니까? 1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준 거죠. 얼마를 덜 준 겁니까? 빼보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분계는요. 하나씩 입력하면서 메꿔가는 겁니다. 결국은 150만 원이 빵꾸가 나는데 얘는 안 줬단 말이죠. 뭐가 되는 겁니까? 외상매입금이 되고 대전상사 거래처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대손회계예요. 여러분 대손회계는 매출을 한 다음에 외상대금을 받지 못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K랩 실무에서 아주 잘 나오는 빈출 문제입니다. 주로 여러분 얘는요. 기말 결산분계 12월 31일자 분계 입력으로 나오죠. 자, 회사는 외상매출금과 바드럼 두 개의 기말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 설정한다. 다 아시는 것처럼 기말되고 나면 부족한 액을 더 추가로 잡아주는 거죠. 남으면 환입하고. 그런데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보니까 외상매출 대금이 6,873만 원이고 바드럼이 4,100만 원이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10만 원이 있고 바드럼엔 대손충당금이 5만 원이 있다. 여러분 실제 얘는요. 문제에서 금액을 주어지기도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실제 재무상태표를 12월 말자,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그냥 12월만 입력하면 되죠. 요 말자로 조회를 해서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다 시험지에 적어가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죠. 무슨 얘기냐? 결국은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대손상각비를 잡아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1%니까 6,873만 원의 1%니까 이 6,073만 원 1%를 적립을 해야 되는데 10만 원 잔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58만 7,300원만 더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바드럼도 보시는 것처럼 4,100만 원이 있는데 4,100에 1%를 잡아야 되는데 이미 5만 원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36만 원만 더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합계를 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이 분계를 언제적으로 입력하는 거냐? 기말 결산 분계는 기말 결산을 항상 며칠째 하는 겁니까? 12월 31일째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K랩 문제 입력하는 그 실무 문제 밑에 부분에 기말 결산 분계 문제는 특별히 말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며칠째로 입력하는 겁니까? 12월 30일자로 입력한다. 여러분 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일반 전표로 여러분 결산 분계 입력하실 거면 12월 31일자 날짜로 보시는 것처럼 대손충당금을 잡아야 되는데 외상매출금께 요 금액이죠. 바드럼께 요 금액이죠. 합친 금액이 94만 7,300원이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이나 관리에 필요한 판관비를 입력한다.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분계를 이런 식으로 12월 31일자에 일반 전표로 입력하는 게 여러분 편하세요? 아니면 결산 자료 입력해서 자동 분계 입력하는 게 편하세요? 자동 분계 입력이 편하시죠?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전산회계 1급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자 1에서 10일을 입력하신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결산 반영 금액 부분 중에 판관비 중의 외상매출금의 58만 7,300원 바드럼 부분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36만 원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 왼쪽에 보시면 F3번 전표 추가를 클릭을 하면 여러분 좀 아까 봤던 이 12월 31일자의 결산분계 입력과 동일한 효과를 보인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결산분계 중에서는 이러한 자동 분계가 더 편한 분계도 있고요. 12월 31일자로 수동 분계가 편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 구분해서 입력하되 제가 판단하기에 이 대손상각비는 자동 분계가 더 편리하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문제가 바로 이제 대손 발생의 문제이죠. 좀 아까 같이 대손충당금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이 P산업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7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대손 처리가 된 거죠. 자, 잘 모르는 분들이야 지금 이 회사가 망했으니까 지금 비용 처리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회사는 작년도 연말에
좀 전에 한 것처럼 일정 금액을 미리 아예 비용을 잡아놓은 게 있는 거죠. 그게 얼마라는 겁니까? 52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날려야 될 금액은 70이니까 일단 보시는 것처럼 못 받을 돈 70만 원. 자, 피산업 입력해야 되는 거죠. 채권이니까 받을 돈이니까 까주고 없애주고, 이미 잡혀있는 52만 5천 원은 총담금과 떨어주면 되는데 차액 부족한 금액이 생기죠? 이거는 지금 당장 비용 잡으면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대손상각비로 더 17만 5천 원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충분하다? 그럼 다 70만 원을 총담금을 까주면 되겠죠? 또 한편으로 이 금액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12월 31일자로 대손총담금을 조회해서 외상매출금의 대손총담금이 52만 5천 원을 조회해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쫙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이해가 다 된다, 쭉쭉쭉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실제 시험 보기 전에는 최소한 5회분 이상 정도는 자, 실제 기출문제를 시험장과 똑같이 띄워놓고 입력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전산회계 1급이랑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라 실력이 있다면 뭐 5회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이제 유가증권이에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성 매매증권과 장기성의 그 매도가능 증권 구분한다 그랬죠. 자, 얘는 단기성입니다. 단기 운영 목적으로 동행발행 주식 1000주를 주당 액면 5,000원인데 주당 6,500원에 구입했다. 액면 금액은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자, 취득시 수수료 얼마가 들어갔다? 11만 원 수수료가 들어갔다. 어디서 지급했다? 보통예금 지급했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1000주 곱하기 6,500원에다가 21만까지 합치면 총 661만 원이 나가요. 잘 더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단기성의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합니까? 얘는 단기 비용 처리합니까? 얘는 단기 비용 처리해서 보시는 것처럼 11만 원에 대한 비용은 수수료 비용인데 주식을 취득하는 게 영업과 무관한 거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 처리를 하고 나머지 650만 원만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취득한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할 때 이야기예요.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사과의 주식 100주 주당 10,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수수료 등 자, 1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어디로 들은 겁니까?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는데 이 사과의 주당 취득원가는 5,000원이래요. 지금 내가 주당 5,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이걸 내가 주당 10,000원에 팝니다. 그러면 얼마 더 비싸게 판 겁니까? 차익이? 자, 5,000원만큼 차익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가 몇 주냐면 자, 100주예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 곱하기 한번 해볼게요. 주당 5,000원만큼 이익 생겼고 100주니까 내가 총 얼마의 이익을 받느냐? 자, 50만 원의 자, 차익이 생겼어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잡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얼마의 수수료를 지급했느냐? 10만 원 지급했으니까 실제 이 거래에서 얼마를 벌어들인 겁니까? 40만 원을 벌어들였죠? 그럼 따라서 보통 예금에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보통 예금에 실제 10,000원에 팔았고 여기에 100주인데 여기서 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0,000원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좀 잘못했죠? 그럼 요게 10만 원이 아니라 10,000원입니다. 따라서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49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은 10,000원 빼고 나면 얼마가 들어오냐면 99만 원의 돈이 들어왔으니까 보통 예금 99만 원 잡아주는 거고요. 갖고 있던 단기매매증권 50만 원짜리 팔아버린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 수수료를 아예 빼고 요게 차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영업이랑 관계없는 거니까 영업의 수익으로 돈을 잡아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여기서 수수료 비용을 따로 인식하지 않느냐, 10,000원짜리를. 자, 여기서 생긴 이익이 원래 50만 원인데 1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했잖아요. 그럼 얘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네트 쳐가지고 이 거래에서 발생한 네트 금액만 이익이나 비용을 잡기 때문에 요 49만 원만 이렇게 이익을 잡는 구조로 간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기말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기말 현재 큰선 상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 취득원가가 주당 얼마냐면 5,000원이에요. 근데 기말 현재 공정가치가 7,000원이에요. 얼마가 올랐습니까?
5,000원짜리가 7,000원으로 올랐으니까 주당 2,000원이 올랐고, 자, 주가 총 100주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20만 원이 올랐고요. 20만 원치 단기매매증권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산 늘립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가는 겁니까? 아예 단기 손익을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얘는 단기 손익으로 집어넣되 영업 무관한 거니까 영업의 수익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기타 단자산업 문제입니다. 단기 대여금이죠. 대전 상사의 경영자금, 자, 1억을 보통 예금에서 단기 대여해주면서 이체 수수료 1,5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금융비용 회계 처리해라. 돈을 빌려줬으니까 단기 대여금 발생했을 거고, 보통 예금에서 1억 나갔으니까 단기 대여금 1억 잡고 보통 예금 1억 나가는데, 요거는 받을 권리니까, 돈 받을 거니까 대전 상사 회사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500원을 지급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현금에서. 이거를 판관비로 잡을 수도 있고요. 수수료 비용으로. 돈 빌려주는 게 영업이 아니니까 영업 왜 아니냐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 쪽에 수수료 비용을 쓸 수도 있는데, 실제 나가면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냥 편하게 판관비를 처리하기 때문에 판관비 처리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환급 비용이에요. 살짝 난도가 있는 내용입니다. 7월 1일에 1년치 영업부 보증보험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인데 여기가 7월 1일이에요. 요때 보험에 가입해서 얼마를 지급한 겁니까? 120만 원 지급을 했는데 얘는 다음 연도 6월까지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6월 30일이에요. 요게 1년이거든요. 얼마를 지급한 겁니까? 120만 원을 지급했죠. 1년치예요. 그런데 보통 예금 계좌 이체하면서 전액 비용 계정인 보험료 처리를 한 겁니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여러분, 얘는 12월 31일자에 입력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월화 계산해야 되니까 요게 몇 개월입니까? 6개월. 이게 몇 개월입니까? 6개월. 따라서 요 금액이 얼마냐면 6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요 금액이 60만 원이 되는 거죠. 요거는 단기 비용이고요. 요거는 아직 기간 경과하지 않은 미경과 내 돈이에요. 사실 요때 12월 30일자 보험 해약하면 60만 원 돌려주거든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미리 준 비용인데 말이 성급 비용이지 얘는 자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가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 120만 원을 몽땅 다 처음에 얘를 비용으로 잡았던 겁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120이 다 비용으로 떨려 있는 거예요. 1년치 120을 다 비용 떨면 안 되겠죠? 그래서 60만 원을 취소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미 잡았던 비용 중에서 60만 원의 비용을 취소해주고, 자, 앞으로 해약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이니까 성급비용 자산 60만 원 잡아주면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살짝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출제 빈도가 높아요. 물론 여러분이 이거 틀려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긴 해요. 근데 논리를 잘 따져보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꼭 공부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뭐냐? 미수수익 개념이에요. 여러분, 미수수익도 사실은 성급비용과 반대 개념이라 유사한 논리예요. 잘 볼게요. 결산일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당기분 임대료, 영업의 수익이 50만 원이래요. 뭔 얘기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을 빌려준 거예요. 원래 얼마가 들어왔어야 돼요. 50만 원이 들어왔어야 돼요. 못 받은 거예요. 받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원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제가 준다면. 따라서 일단 여러분 임대료, 월세 수입이라는 개정 과목을 영업의 수입으로 잡아두고요. 이 회사가 임대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보고 도소매라고 치면 월세 받는 건 영업의 수익 아닙니까? 돈을 받으면 돈을 잡으면 되는데, 현금이나 보통 예금을 잡으면 되는데 돈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외상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자,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을 잡는 겁니다. 느낌상 수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거는 자, 실제 경과에서 받을 권리가 있는 외상대금 비슷한 건데 이런 기관 경과에 대한 것들은 미수수익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급금이에요. 창문상사에서 상품 6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의 20%, 이륙이 12, 120만 원을 당자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당자예금 얼마가 빠지겠습니까? 120이 빠지겠죠? 이거 뭡니까? 미리 준 돈 선급금. 자, 그런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처 창문상산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현금 과부적이에요. 금고에 돈이 부족한 거죠? 현금 시세를 확인하는 중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10,000원 적은 것이 발견되었다. 10,000원이 없어진 거예요. 비용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현금이 10,000원 부족하니까 10,000원을 줄여줘야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쓰는 임시계정, 그게 뭡니까? 현금 과부적,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입력할 때 현금 과부적이 잘 이렇게 안 떠오르면 F2 누르신 다음에 거기서 검색 가능하시잖아요. 검색에 현금자를 쳐보면 현금자가 들어간 게 다 뜨거든요. 거기서 과부적을 찾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원인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해당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거나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잡손실 처리하겠죠. 가끔씩은 반대로 현금이 남기도 해요. 그때는 자비익 잡는 겁니다. 자, 유형자산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어떤 거래 증빙이 나오면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영수증 잘 보시면 됩니다. 승합차 등록 비용 20만 5천 원을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인 예스카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뭐가 줄어들어야 됩니까? 현금이 줄어들어야 되죠. 20만 5천 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취득세나 등록 비용이나 실제 유형자산 이용 시까지 지출된 모든 금액들은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죠. 이런 식의 차량은 계정 과목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차량으로 조회도 나와요. 차량 운반구가 되는 거죠.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예요. 이제 감가상각비인데 여러분,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이론 문제는 정액법이나 정률법의 계산 문제가 나오지만 실무의 기말결산 감가상각비 입력은 무지하게 쉬워요. 단기본사 영업부의 감가상각비는 비품 93만 원, 차량 운반구 250이다. 그냥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전산회계 2급은 도소매 같은 상거래를 가정하기 때문에 제조가 아니니까 다 영업부 이야기만 나오죠. 탕감비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잡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당하는 유형자산 별로 잡게 되어 있으니까 비품 것 따로, 차량 것 따로 93만 원, 250만 원 입력을 하시고요. 며칠자로? 여러분, 기말결산분기는 항상 12월 31일자 입력입니다.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두 개 다 합친 금액을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기말결산분기에는 자동분계가 있고 수동분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12월 31일자의 수동분계 입력을 또 할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결산자료 입력 불러오셔서 1에서 10일까지 기간 설정한 다음에 중간에 보이시는 결산 반영 금액 중에 판관비의 한 해당 과목인 감가상각비의 차량 운반구에 250만 원 잘 보고 입력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비품에다가 93만 원 입력을 한 다음에 F3 전표 추가 이렇게 자동 분계 입력하면 되겠죠. 여러분, 역시 이것도요. 감가상각비는 가능하면 자동 분계 입력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예요.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 발생입니다. 제가 이제 이론 문제 풀이나 내용 요약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거액의 금액이에요. 1,300만 원을 넥스코에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아예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본적 지출 처리해라. 자본적 지출은 단기 비용이 아니라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니까 건물이 늘어나야 돼요. 1,300이. 절대 비용 잡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미지급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상거래 이외의 주지 않은 돈들은 뭐 처리합니까? 미지급금 처리하는 거지요. 거래처 입력하고 1,300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입니다. 좀 어려워할 수 있긴 한데요. 이것도 여러분 논리를 잘 따져보면 상당히 쉬워요. 볼게요.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800만 원과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을 영동상사에 700에 매각하고 뭘 받았다? 자기합수표를 받았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800만 원짜리인데 200을 감가상각했으니까 남은 손액, 다른 말로 장부가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요건 제가 이론 강의 요약도 설명을 드렸었고 거기서도요. 바로 전 두 번째 강의인 이론 빈출도 설명할 때 다 내용을 알려드렸었죠. 이 장부가는 빼고 나면 600만 원이 남아요. 그래서 6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판 겁니까? 700에 매각을 했으니까 자, 눈으로 봐도 100을 더 받았으니까 이 100만 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차익이 되는 거죠. 이 차익의 이름이 뭡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죠. 다시 말하자면 용어 기억나지 않으시면 F2 누르신 다음에 유형자산만 쳐도 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합수표를 받으면 당장 쓸 수 있으니까 현금 처리하시고요. 그런데 갖고 있던 거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600만 원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없애야 돼요. 먼저 취득원가 800짜리 차량 운반부를 없애야 되니까 대변이 없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원래 대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으로 보내는 거죠. 뭐 거를 없애는 겁니까? 그 중에서도 차량 운반부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100만 원 차이가 나죠. 얘가 뭡니까? 처분 이익이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고 900번대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잘 따라가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류가 나오면 어려워 하시는데 다시 말하지만 서류 잘 보시면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볼까요? 임차보증금 문제인데요.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상록 빌딩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잔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보증금의 거래 코드는 기재하기로 한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건 내가 세입자인 거예요? 건물주인 거예요? 여러분 얘는 세입자입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전세 보증금을 줬다가 나중에 얘를 받고 나와야 되거든요. 어디에서 받을 겁니까? 상록 빌딩이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500만 원이죠. 자, 그래서 계약금의 잔금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는 거죠. 잔금이 얼마입니까? 500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통 예금 500만 원을 준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나중에 받을 권리인 거죠. 자, 이게 이름이 뭡니까? 내가 받을 전세 보증금 500만 원. 업체 어디입니까? 상록 빌딩.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주의할 거 여기 차임. 얘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얘가 뭐냐? 월세라는 거죠. 월세 50만 원을 후분을 지급하기로 한 거는 이거랑 아무 관계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500만 원만 여러분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유동부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수금 수령인데요. 영업사원 김창원의 9월달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여기 잘 보시면 이체 금액이 나오죠? 자, 얼마? 이체 금액 보기 전에 일단 급여가 얼마입니까? 400 지급을 했죠. 다시 말하자면 영업사원이니까 판관비 처리하는 겁니다. 급여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종업원한테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 지급합니까? 보통예금에서 보시는 것처럼 366만 9,450원만 주고요. 얼마를 덜 주는 겁니까? 33만 55만 원을 안 줘요. 33만 550원을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 대신 소득세 내줘야 되고요. 지방소득세 내줘야 되고요. 각종 보험료 내줘야 돼요. 이렇게 미리 근로자가 내 거를 내가 뜯어서 가지고 있는다. 원천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미리에 받을 수 예수금 처리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월급 받아본 분들은 알 텐데 학생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대신 낼 세금 같은 거를 미리 뜯어서 갖고 있다? 대신 내준다? 잠깐 들고 있다? 갚을 빚이거든요. 미리에 잠깐 뜯었다? 예수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나오는 문제였고요. 이제 드디어 이 예수금을 납부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금 뜯을 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납부할 때 나오기도 해요. 납부 문제입니다. 빈출 문제죠. 11월분 건강보험료 25만 원. 보니까 회사가 반을 부담하죠. 12만 5천 원. 그 다음에 근로자가 부담할 12만 5천 원. 이 12만 5천 원은 이미 뜯어서 가지고 있어요. 이걸 현금 납부한 겁니다. 회사 부담분은 아예 복리생비 처리하래요. 그래서 자, 실제 납부는 얼마나 하게 되는 겁니까? 25만 원을 뭐로 납부합니까? 현금 납부합니다. 쉬운 거 먼저 적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회사가 부담하나요? 다 종업원이 부담하나요? 반반인가요? 반반이죠. 그래서 종업원이 부담할 돈은 내가 이미 뜯어서 가지고 있어요. 이걸 부채했던 걸 없애면 납부가 되는 거고요. 동시에 내가 반 부담하는 거는 자, 이게 영업사원이라 전제를 하고 이제 이렇게 판관비, 복리후생비 반 처리하는 겁니다. 아예 개정 과목 주어져 있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선수금 수령. 무한상사의 상품을 6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의 10%. 600만 원의 10%가 60만 원이죠? 현금 받은 거죠. 현금 들어왔겠죠? 물건 팔기 위해서 미리 받은 돈 뭐가 되는 겁니까? 선수금 부채인 거고 계약이 해지되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래처 무한상사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가지급금 문제입니다. 기말학계 잔액시산표의 가지급금 잔액이 50만 원이 거래처 대연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상환액으로 판명되었다. 가지급이 뭡니까? 가로 지급한 거죠. 자, 가로 지급했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갖고 있는 자산이야, 가로. 이 자산을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외상대금 갚은 거야. 그러니까 외상대금, 외상매입금, 대연상사 거를 없애주면 되는 거죠. 자, 반대 개념 가수금이에요. 가수금이 뭡니까? 가로 받은 돈이에요. 뭔지 이유를 몰라. 받긴 받았는데 일단 부채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수금 잔액 160만 원이 거래처 부행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되었다. 돈이 들어와서 일단 갖고 있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외상매출금 회수액이야. 그래서 외상매출금 부영상사 거 없애주고 이걸 가수금 처리하면 있던 부채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이에요. 단기 차입. 희망은행으로부터 12월 20일 상환하기로 하고 3천만 원을 차입했다. 보통예금이 입금되었다. 보통예금 늘겠죠? 은행에서 빌린 거죠? 자, 거래처 희망은행 적는 거고요. 이게 원래 시험 문제가 이제 날짜가 주어져요. 뭐 예를 들어 5월 1일자다. 5월 1일자인데 12월 20일 갚으니까 이게 1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 처리하는 거고, 자, 채무는 나중에 갚을 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희망은행을 입력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기타 비우동 부채입니다. 금전문고는 소유한 창고를 민철산업에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보증금의 잔금을 민철산업이 반입한 당자수표를 받았다. 여러분 얘는 세입자 입장이게요? 건물주 입장이게요? 여러분 얘는 건물주 입장이에요. 그러면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 전세보증금은 건물주께 아니라 추후 반환해줘야 돼요. 통상적으로 이 전세보증금은 1년 이후에 반환을 해주다 보니까 비유동 부채로 처리를 하는데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잔금이 900만 원이에요. 지금 얘는 잔금만 해당하는 내용이죠? 뭘 받은 겁니까? 당자수표로.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당자수표를 받으면 수표는 당장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현금 900만 원 늘어나는 거고요. 임대보증금으로 나중에 여러분 잘 보니까 100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옛날에 받았던 계약금이 100만 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계약서를 잘 보세요.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계약금 100만 원 지급하고 잔금 900이잖아요. 얘는 지금 잔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 100만 원을 이미 7월 1일자에 받아둔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리 받아둔 그 잔금이 뭐가 되는 겁니까? 미리 받은 돈, 자, 선수금, 민철산업 거를 없애고 나면 이렇게 나중에 돌려줄 돈 1000만 원 보증금이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줄 돈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임대보증금.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요, 뭐의 반대말이냐면 임차보증금의 반대말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세입자가 갖고 있는 자산이고요. 임대보증금은 건물주가 갚아야 될 빚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가끔씩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제 자본 쪽으로 가서요. 자본금의 인출이 가끔씩 문제에 나와요. 되게 쉬워요. 대표자 개인 차량 과태료 6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여러분 회사가 대표님이 내야 될 돈을 대신 내주면, 자, 대표님이 주주가 본인 돈을 빼간 거로 보고 출자금의 인출로 보는 거죠. 그래서 6만 원 나가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 이런 식의 것들을 인출금이다 라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수익과 비용으로 가서요. 상품 매출원가의 인식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360만 원이래요. 자, 창고에 360만 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봤더니 이 금액이 2억 1,415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냐? 빼기 한번 해볼게요. 214150 빼기 3600 하면은요, 이 차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2억 1,055만 원이에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현재 장부상으로는 2억 1,400 정도가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창고에 정말 가봤더니 360만 원밖에 없어. 차이가 요거야. 이거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가긴요? 판매됐겠죠. 그럼 얘를 뭐로 바꿔주는 겁니까? 매출 원가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항상 기말결산분기에는 12월 30일자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21050 집어넣고 대변에 상품을 없애줘야죠. 다시 말하지만 아예 문제에 주어져 있고요. 이런 식의 매출원가 인식은 전산회계 2급은 상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품을 없애주고 상품 매출원가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거 말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동 전표 입력도 가능하죠. 그래서 자, 결산 자료 입력 불러 오신 다음에 1에서 10 입력하시고 이 부분에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 부분에 360만 원을 입력한 다음에 F3 전표 추가 클릭을 딱 하면 여러분 좀 전에 봤던 이 붕괴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도 자동 붕괴가 훨씬 더 편리하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편한 걸로 하세요. 저 같으면 자동 붕괴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매입 할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랑 이제 앞전 강의에서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매입한 다음에 금액을 깎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서현상사의 상품 구입 시 외상매입금 422만 원을 약정기일 이전에 지급함으로써 2만 원을 할인받았다. 2만 원 덜 갚은 거죠?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 수표가 나가겠죠? 당좌 수표가 나가면 어디서 까주는 겁니까? 당좌액은 까주는데 실제로 420만 원만 나가요. 근데 외상 갚을 금액은 422만 원이었어요. 채무니까 서현상사 입금을 입력을 하고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2만 원. 무슨 처리하는 겁니까? 매입 할인 처리를 하고 상품을 클릭해주면 자, 구입한 매출원가 계산하여 들어간 그 금액에서 이 2만 원이 차감되기 때문에 매입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판매 관리비예요. 여러분 이 시험 문제는요. 판매 관리비하고 영업 외 비용하고 구분할 줄 아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꼭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영업부 직원 유니폼 60만 원이 3호 패션에서 제작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결제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들은 몽땅 다 복리후생비죠. 다시 말하자면 이 전산회계 2급은 판매를 전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복리후생비 판관비 60만 원을 잡아주고요. 돈 갚은 거 아니죠? 돈 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얘는 상거래 같은 상품 같은 거 살 때, 원재료 살 때, 상품 살 때 이야기가 아니죠? 상거래 이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상 얘를 외상매입금이나 지급보험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미지급금 처리하고요. 채무로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를 이렇게 신한카드로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가끔씩은요. 이게 이제 복리후생비 비용이다 보니까 왜 미지급금이냐? 미지급 비용 아니냐?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론적으로는 미지급 비용이 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통상적인 실제 현장 실무에서는 카드 대금은 항상 무슨 처리합니까? 미지급금 처리하다 보니까 비용 관련된 거 안 준 것도 다 카드의 경우에는 미지급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정답입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여비교통비의 정산입니다. 대표적인 판관비죠. 영업부 사원 최지방이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산 출장 시에 지급받은 가지급금이 40만 원이다. 일단 40만 원 준 겁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40만 원 잡고 현금 40만 원 떤 거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정산했는데 35만 원만 쓴 거예요. 여비교통비로. 뭐 숙박을 하던 교통비 다 이걸 여비교통비라고 부르거든요. 여비교통비. 5만 원을 반환했겠죠. 그래서 가지금 40만 원 떨고 5만 원이 들어왔어요. 나머지 뭐만 35만 원만 무슨 비용 잡으면 되는 겁니까? 여비 교통비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용어가 익숙치 않으시면은요. F2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비라고 치는 거예요. 또는 교통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유사 단어가 뜨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르시면 돼요. 자, 도서인쇄비입니다. 영업부에서 구독한 신문대금 정기구독료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뭐로 처리해라? 친절하네요. 예. 이렇게 책을 구입하면, 신문을 구입하면 도서나 인쇄비거든요. 그래서 현금 15,000원 나가고 도서인쇄비, 판관비 15,000원 나가는 겁니다. 이거랑 여러분 유사한 게 명함을 찍어도 마찬가지고 책을 구입해도 마찬가지고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도서 인쇄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예요. 거래처 접대죠. 다음은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과의 식사비용을 사업용 신용카드, BC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전표이다. 어려워 보이지만 다 필요 없고요. 자, 13만 원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접대래요. 자, 접대 뭐로 처리하는 겁니까? 접대비죠. 판관비 13만 원. 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카드니까. 안 줬죠? 항상 이런 식으로 상거래 이외의 지출이면 항상 무슨 처리한다고요? 미지급금 처리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일종의 접대비도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 처리해도 정답인 거로 처리해 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세금과 공가예요. 세금을 안 내본 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냥 F2 누르셔서 세금자 치면 이 세금과 공가가 떠요.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제2기분 자동차세를 사업용 카드, BC카드로 결제했는데 금액이 얼마다? 요것만 보실 줄 아시면 돼요. 자, 세금과 공가 25만 8,310원. 카드로 결제했죠? 안 줬죠? 똑같이 미지급금인데 역시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계정 과목만 달라졌지 다 똑같은 문제인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임차료예요. 3월 2일에 12개월치 마케팅 부서 사무실 임차료, 임차기간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3월 1일까지 2,4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하면서 전액 자산 계정인 성급비용 처리했다. 기말추정 분기하시오. 여러분 얘는 12월 31일자로 분기 입력하는 건데 조금 난도가 있긴 해요. 잘 나오니까 어렵지만 저랑 논리를 잡아볼게요. 3월 2일자에 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연도 3월 1일 돼야 끝나요. 중간에 이때 결산합니다. 그러면 쪼개보면 요게 10개월, 요게 2개월이에요. 그럼 요것만 비용 처리를 하고 요건 자산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요. 자, 미경과분이 요 2달치죠? 그래서 한 달에 200씩이니까 2달 하면 400은 미경과. 나머지 2,000은요? 경과죠? 경과된 건 여러분 비용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안 경과된 거는 자산 처리하는데 이름이 성급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회사는 최초에 어떻게 처리했죠? 전액? 몽땅 다 자산 처리했던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자산을 줄여줘야 되는 겁니까? 경과분만큼 자산을 줄여줘야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자 성급비용 2천만 원 자산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오른쪽 가야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이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다 몽땅 자산을 잡았기 때문에 당해년도 경과된 2천만 원을 월세, 다른 말로 임차료 2천만 원 비용 처리하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조금 난도가 있는데요. 이게 다 이제 뭐 비용에 이연 관련된 문제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의 표를 잘 만들어서 한번 따져서 경고한 거, 안 경고한 거를 잘 여러분 구분해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영업의 손익 이제 다 끝나가네요. 자,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영업의 손익은요. 영업이나 관리에 관계없는 비용들이에요. 자, 이자 비용. 결산일 현재 12월 차입금 이자 비용 미지급액이 50만 원이 있다. 이걸 발견했다. 항상 12월 31일이에요. 결산 분기는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차비원에 이자 비용 잡고 대변에 돈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 잡으면 되는 거죠. 가끔씩 미지급 비용에 거래처가 여기서는 안 주어졌거든요. 주어진다면 입력해도 무방하긴 한데 전산회계 2급 또는 1급 채점할 때 미지급 비용 같은 것들은 거래처 입력 안 해도 채점 대상에서 고려 안 하고 있더라고요. 불안하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어진다면.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이에요. 코로나로 인한 치료 지원을 위해서 현금 500만 원을 줬다. 한국복지협의회에 500 나가겠죠? 뭐 처리하는 겁니까? 기부는 영업 관계 없는 거고 기부금 영업의 비용 처리하면 되죠. 자, 마지막 문제예요. 결산일 현재 실제액이 현금 장부액보다 5만 1,000원 많고 차이를 알 수 없다. 현금이 더 많대요. 그래서 현금 더 많은 걸 잡아서 현금을 늘려준 다음에 잡스럽게 생긴 이익, 원인 알 수 없다? 잡이익 잡는 거죠. 영업의 수익입니다. 반대로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K랩 실무 빈출 문제 풀어봤으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 내용들은 다 아셔야 돼요. 아까 이연 관련된 거 빼고는 몽땅 다 아셔야 되고요.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이연 관련 문제도 풀어서 시험장 가서 K랩 입력 100점 맞으시기 바라요. 자, 고생하셨습니다.